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북 안동 산불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이재민들을 위로하며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일 중요하지. 주택하고 이런 거 돌아가실 때 가서 이렇게 머무실 때가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북에 이어 지리산까지 산불이 번진 경남 산청을 찾았습니다. 사흘째 현장을 찾은 이 대표는 진화대원들과 이재민들을 만나 체계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훈련된 인력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공중진화대원이 산불 전문가를 좀 만들 수 있는 센터 건립이 제일 필요하고요. 재난 앞에 정쟁을 멈추자던 여야는 피해 지원을 위한 재원을 두고선 거센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작년 말 야당의 예산 삭감으로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가 부족하다고 공세를 펴고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쓸 수 있는 예비비가 4조 8천여억 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남겨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자 국민의힘은 용처가 정해진 돈이 대부분이라 쓸 수 있는 건 6천억 원인데 이걸로 장마 태풍까지 대비하려면 부족한 게 맞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예비비가 충분하다는 한가로운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여당은 추경으로 예비비 2조 원을 복구하자, 야당은 추경으로 산불 대응 예산을 편성하자 맞서고 있습니다. 추경 편성에는 동의하면서 이름을 두고 여야가 자존심 대결을 벌이는 셈인데 정부는 추경을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결국 4월로 넘겼습니다. 다음 주 초반 선고도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요. 대체 언제쯤 선고 일정이 나올지 헌법재판소 바로 연결합니다. 송정훈 기자. 선고 일정 알아보기 전에 조금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면서요. 네, 조금 전인 오후 8시쯤 국회의장실 직원이 이곳 헌재에 와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며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의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도 했는데요. 마 후보자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또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지난달 27일 헌재 결정의 효력이 한덕수 대행에게 자동 승계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승계 집행문도 청구를 했습니다. 자, 국회의장이 직접 나선 건데 그러면 선고 일정은 어떻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3월 31일이니까 4월로 미뤄지는 게 확실한 거죠? 네, 헌재가 오늘도 침묵을 지키면서 4월로 넘어가는 건 확정됐습니다. 헌재는 또 주말에 선고일을 공지할 계획은 없다고 했는데요. 이러면 다음 주 초반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날짜를 예측해보면 4월 2일 수요일은 부산 교육감 등을 뽑는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역시 주 후반이 유력해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전례에 비춰보면 목요일보다는 금요일, 즉 다음 달 4일 선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선고가 늦어지다 보니까 온갖 추측과 혼란을 일으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도 오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네요. 네, 그런데 분명한 건 현재 떠도는 몇 대 몇 같은 숫자는 근거 없는 낭설이란 점입니다. 재판관 평의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인데다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한 말을 외부에 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다만 억측과 그에 따른 혼란의 원인이 헌재에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오늘 성명을 내고 사회적 혼란이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 헌재가 조속히 선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혼란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비판이 헌재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 헌재가 마비되는 것은 물론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월 18일 두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인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처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서 재판관 6인 체제가 될 경우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무기한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을 원할까요?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결과가 이런 걸까요? 유서영 기자입니다.
3월 정기 선고가 있었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맨 오른쪽 9번째 재판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한덕수 2명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거부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측도 한덕수 대행을 거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에 대통령이 재판관 후보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면서 임명한다가 임명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일방적 법 해석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공백을 방치하는 데 공조하는 양상입니다. 문제는 4월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헌재 결정을 3주 더 무시하면 헌재는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109일 만에 다시 6인 체제가 됩니다. 헌법재판소법상 헌재 전원재판부 심리 정족수는 7명입니다. 지난해 헌재가 정족수 부족 사태로 심리가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6명이라도 심리는 가능하도록 길을 터놨습니다. 하지만 6명으로 선고까지 해도 되는 건지 법률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2명이 퇴임하면 헌재가 아무 결론도 낼 수 없는 기능 마비 상태로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도 언제 결론이 나올지 기약 없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헌재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조속히 결과를 내놔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군사 독재 시절 유명무실했던 헌법재판 제도를 시민들의 힘으로 살려낸 1987년 민주항쟁의 성과물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도 계속 침묵하자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12.3 내란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던 국민들이 과연 헌재에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보시는 것처럼 경찰 차벽으로 24시간 둘러싸여 있고 매일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헌법재판소 3층에서는 헌법재판관 8명의 평의가 거의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의는 원래 비공개라는 이유에 숨어 선고가 왜 늦어지는지 설명조차 하지 않는 동안 사회적 혼란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결실입니다. 제멋대로 헌법을 고치며 정권 연장에 활용했던 군부독재 정권이 청산된 이후 헌법 수호에 대한 국민적 열망으로 헌재는 설립됐습니다. 헌법에 대한 최종적이고 독립적인 해석으로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라는 취지였습니다. 헌재는 1988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37년 동안 5만 건 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스스로 입지를 넓혀왔습니다. 5.18 특별법 합헌 결정으로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고 낙태죄 헌법 불합치, 긴급조치 위헌 결론 등을 통해 국민 기본권 신장에도 앞장섰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헌법은 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이 난입하는 충격과 공포가 전 세계에 중계됐고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정 공백은 석 달이 넘었습니다. 계엄 이후 외교도 경제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복원이냐 후퇴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때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는 것도 국민이 재판관들에게 부여한 헌법적 의무입니다. 30여 년 전 헌법재판소 설립에 디딤돌이 됐던 시민들은 헌법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의지가 있냐고 헌재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이렇게 헌재가 결론을 내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사이 탄핵 찬성 여론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층에서의 탄핵 찬성 여론이 더 뚜렷해졌는데요.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보다 2%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탄핵 반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34%로 조사됐습니다. 중도층 여론은 더 뚜렷해졌습니다. 3월 첫 주 71% 기록 후 60%대로 내려갔던 중도층의 탄핵 찬성 답변은 이번 주 조사에서 다시 70%대로 올라섰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 53%, 정권 유지 34%로 19%포인트 차이를 보였는데 올 들어 가장 큰 격차였습니다.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34%, 김문수 장관 8%, 한동훈 전 대표 5%, 오세훈 홍준표 시장 3% 순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 민주당 41%로 민주당이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재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일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고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재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공식 서면을 보내 답변을 받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지연되는 동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며 당장 선고 기일을 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나라가 회생 불가 상태로 빠진 다음에 결정할 생각이십니까? 오늘 바로 선고 기일 지정부터 하십시오. 조국 혁신당도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미뤄왔던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서 시민들이 직접 내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직접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자, 이지은 기자. 시민들의 답답함과 분노가 점점 더 커지는 모습이라면서요. 네, 파면 촉구 집회에 나선 시민들을 만나봤는데요. 한 목소리로 대체 언제 하겠다는 거냐, 헌법재판소도 국민들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온 지 오늘로 벌써 20일이 됐는데도 계속 선고일을 미루는 건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는 일이라면서 즉각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늦춰지는 이유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 헌법재판소가 왜 늦어지면 늦어진다라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이제 선고가 늦어지다 보니까 좀 더 나라가 분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단체 연합단체인 비상행동은 다음 주부터 헌재 앞에서 집중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심판이 지연되는 사이에 나라 경제는 완전히 망가졌고 쉽게 나라 절단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헌재가 하루빨리 파면을 선고해서 다음 주부터는 헌법재판소를 둘러싸고 시민 행진을 진행하고 진행 중이던 단식도 중단하고 헌재 앞에서 철야 농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하루 총파업에 나섰던 민주노총도 선고가 미뤄질 경우 매주 목요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헌법재판소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3주 뒤면 헌재 재판관 2명이 퇴임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정령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냐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자신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참회해야 한다면서 의견서를 낸 건데요. 반면 오늘 첫 정식 재판을 받은 여인형 등 계엄군 사령관들은 대통령과 장관 명령에 따랐을 뿐 국헌 문란 목적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군사법원에 낸 의견서에는 반성의 요지라는 제목의 3쪽짜리 글이 담겼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날 밤 정녕 저에게 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문을 깨서라도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라며
대통령님이 그날의 진실을 가리고 저와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군인들을 2번 죽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속된 부인을 작심 비판한 겁니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곽 전 사령관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모두 자신 탓이라고 했습니다. 사령관이라면 위법 부당한 명령이 뭔지 판단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걸 거부했어야 했다고 참회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법 부당한 명령에 따라 부하를 사지로 몰았다며 어떤 법적 책임도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법정에서도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지시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병력을 보내 국헌 문란의 죄를 지었지만 부하들이 막아선 덕에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오늘 첫 재판을 받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측은 대통령과 장관 명령에 따른 군인을 내란범으로 처벌하는 건 법률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체포 지시 계속 부인하시나요? 한 말씀 하세요. 자신은 체포라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며 부하들이 자신의 의도를 오해했다고 부하 탓을 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법정에서 내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동남아 국가 미얀마에서 오늘 낮 규모 7.7의 초강력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얀마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태국 방콕의 초대형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강력한 충격이었는데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내전 중인 미얀마의 정확한 피해 상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윤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축 공사가 한창이던 태국 방콕의 30층 고층 건물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화들짝 놀란 공사 현장 노동자들은 혼비백산에 황급히 대피합니다. 현장에는 100여 명의 인력이 있었는데 태국 당국은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층 빌딩이 흔들리면서 옥상 수영장물이 건물 아래로 흘러넘치고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정차 중이던 기차는 좌우로 크게 흔들립니다. ลงอะไรเงี้ยก็เลยบอกลูกว่าไม่ไหวแล้วนะอะไรเงี้ยลูกเราไปทางหนีไฟกันอะไรเงี้ยก็เลยพากันวิ่งแบบตะกุตะหลุดลงมาจนถึงตอนนี้ค่ะพี่สั่นมาก 현지 시간 오늘 낮 12시 50분쯤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 33km 떨어진 지역에서 규모 7.7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6.4 규모의 강력한 여진도 곧바로 잇따랐습니다. 지진의 규모가 워낙 큰 데다 진앙의 깊이도 10km로 얕아 1000km 이상 떨어진 태국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전 중인 미얀마의 피해 상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심각할 것으로 우려됩니다.